자, 안녕하세요. 숙박통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푸른숨 노무이사님. 네. 네, 모시고.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냐? 조금 민감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감도 하고, 네. 아름다운 것도 되고, 그렇죠. 알아야 될, 그럼에도 꼭 네. 알아야 될. 네. 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과의 네.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별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네. 마지막에 항상. 자,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네. 자, 그런 어떤 좀 배움. 네. 업주님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죠. 필요한 내용이고. 부단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또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얘기를, 자, 우리 1타 강사인가요, 오늘? 뭐 1타는 아니어도 뭐 한 3타 정도 3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짧고 굵게 자, 핵심만 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별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죠. 이별. 네, 이별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죠. 상호 간에 충분한 납득 사유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냐 사용자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별이란 말은 일상 용어고, 일단 법률적인 용어로 해고라고 하겠습니다. 해고를 할 때는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다 30일. 통상적으로 한 달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특별한 사유라면 뭐냐? 갑자기 사업이 안 됐다. 이런 건 해당 안 돼요. 천재지변 정도, 혹은 근로자가 사업자의 뭐 돈을 뭐 유용해서 썼다라든가, 뭐 이러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다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 한 달 전에 그만둬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해고 예고 수당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때는 가급적이면 증거입니다. 증거. 서면이나 문자, 카톡 반드시 남겨주세요. 나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그걸 노동부에서 가게 되면은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얘기했는지, 28일 전에 얘기했는지, 30일 전에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반드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를 남겨야 된다. 증거 없이 얘가 잘못했어, 혹은 사업주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런 거는 다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호 간의 증거 위주입니다. 증거.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은 한 15일은 주고 돈으로 15일은 근무를 하는 건 어떠냐? 또 짬짜면 다니고 혼합형이 나옵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30일 시간이거나 30일째 임금을 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30일. 이거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공통상황이에요. 공통상황.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옛날 노래처럼, 뭐예요? 연필로 쓰시면 안 돼요. 잉크 된 걸로 정확하게 증거 남기셔야 됩니다. 네, 증거 효력 있는 걸로 정확하게 남기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시면은 만약에 사업주가 30일 전에 예고 안 했어. 그럼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한 달치의 급여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30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주 편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가장 연락 많이 오는 게 해고를 했어. 네. 근데 해고를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서면 없으면 힘들다고. 네, 서면 없으면 힘듭니다. 즉, 증거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해고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서면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고가 무효입니다. 무효. 가끔 아시는 분이 특이한 판례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카톡으로도 인정받았는데요, 이메일로 인정받았는데요, 문자로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대법원까지 가셔라. 네, 대법원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무조건 서면입니다. 부산 서면 아니에요. 서면입니다. 서면.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근로자가 받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카페에도 사직서가 있는데 사직서 서면으로 주면서 도달했다는 사진을 찍는다던가, 조금 이제 큰 데에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해요. 도착했다.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니면은 그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사진 찍어서 근로자한테 보고, 해고 서면 통보 아까 드린 거 내역 있으니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가끔 또 대표님 와서 그래요. 이 공무원들 말이에요, 네모내가지고 융통성이란 게 없습니다. 숙박업을 너무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혹은 이 노동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숙박업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숙박업 전문으로 하면은 근로감독관을 만들어. 그럼 요식업 전문 근로감독관 만들어야 되지. 요식업 근로감독관 만들었어. 미용실, 뭐 IT,
뭐 건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되지도 않고 이러한 절차를 다 이 내문한 이유가 행정상 편의입니다. 행정상 편의. 빠르다 이거죠. 행정상 편의 때문에 이렇게 딱 틀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반드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인 이상이었을 때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 혹은 일하시는 분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서면으로 대표가 안 했다. 이랬을 때는 각기 다른 입장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의 수냐?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노동청이랑 또 다른데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딱 해고 사건만 달아요. 그래서 판단한 법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법원이랑 같은 데인데요. 첫 번째,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밤에 불 끄고 잤다. 해고 사유다 해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져요. 손님이랑 싸웠어? 즉시 해고 사유 아니에요. 즉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에 의해서 해고는 서면으로 해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해고도 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면 어떻게 되죠? 사업주가 이건 100%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해고는 3개월 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3개월. 그러니까 유통기간 혹은 소멸시효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 내에 제기를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가요. 노동위원회. 일단은 그 지역에서 서울은 노동위원회가 딱 한 군데, 물레동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에 있어요. 영통. 그래서 포천에 있어도 수원 영통으로 와야 되고, 뭐 다산에 있어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먼 거리, 파주 이런 데서도 다 수원으로 와야 돼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1심이 지방노동위원회. 여기에서 심의를 3개월을 합니다. 보통 3개월이면 딱 거의 판정이 끝나요. 무조건 끝나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건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요 3개월치 급여와 요 3개월치 급여가 합산이 됩니다. 근무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럼 몇 개월치 나가죠? 6개월치. 6개월치가 납니다. 6개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 또 증거 없죠? 그럼 7개월이 나갑니다. 7개월. 물론 뭐 거의 한 5개월치 정도에서 뭐 하기는 되는데 7개월치 나가고요. 요거를 불복을 해요. 근데 중간에 절차가 또 많아요. 뭐 이행강제금이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몇 개월에 끝나요? 3개월이면 끝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신청하면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 해서 총 9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직기간으로 쳐집니다. 인정이 돼요. 재직기간으로. 그럼 내가 4개월 근무했어. 이 쟁의기간이 9개월이야. 그럼 13개월 근무한 셈이죠. 퇴직금 발생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그 잘못을 했던 그 친구가 와서 사업장 분위기를 되게 흐트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실무적으로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게 요새 요겁니다. 얘가 잘못했어요. 오시는 대표님 그래요. 고객이랑 싸웠어요. 불 끄고 잤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뭐 기물 파손했어요. 뭐 사입 잘못했어요. 얘가 무슨 손해를 많이 일으켰어요. 무단결근을 했어요. 뭐 잠수를 탔어요.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거 없어서 서면으로 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카페에 글을 올렸죠. 사직서. 사직서만 받았더라면 이 기간에 대한 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왜? 사직서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사직서만 받았으면 될 일들을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죄인 취급받고 조사하고 또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불복해서 또 이런 절차.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주가 무조건 장사 안 된다고 해고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말 뜻은 뭔가 성실하지 않았거나 근무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거나 혹은 동료들이랑 불화를 일으켰거나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근로자분들도 사업주 입장을 좀 헤아리시고 사업주도 한 달 정도는 이 근로자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알아볼 시간을 준다 생각을 하셔서 한 달 전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증거로 남기시고 퇴사할 때는 사직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사직서 꼭 받으시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제가 실무적으로 겪다 보면 뭐냐면은 무단 결근을 하고 잠수 타고 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직서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되게 억울하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날 근로자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직해라. 이 4글자만 써도 이러한 불행한 절차는 겪지 않습니다.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잖아요, 영화. 복직해라. 다음날도 무단 결근 중이다. 복직하셔라. 한 3번 정도만 보내면 이러한 분쟁에 절대 휘달리지 않아요. 그들도 알아요.
아, 이거는 이들이 근로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혹은 그냥 다닐 의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이러한 절차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뭐 저 직원한테는 돈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는 다시 말하면은 서면, 한 달 전에 서면, 증거 남기시고 사직서, 그리고 다음날 안 나왔어 그러면 복직해라. 네, 복직해라. 요것만 남기셔도 이 불행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 일단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